솔직히 말해서 예. 이런 경기 리뷰해야 됩니까? 이 경기는 예. 새벽에 우리 이제 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는 중계하는 일이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팬으로 그냥 축구 볼 때 새벽에 일어나서 아, 이 경기 내가 진짜 원래 그냥 자려고 했다가 일어나길 잘했다. 이런 경기 좀 있었나요? 있죠. 예, 뭐 있었나요? 저는 원래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안 불러요. 예. 이거는 힘들다. 아무리 뭐 캄프누라고 해도 저는 동타임 경기였어요. 중계? 예. 그때 챔피언스 리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를 원래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째 새벽 패턴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눈이 떠졌는데 이런 게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그런 개 역대급 경기를 그래서 보게 됐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또 그 스포티비 단톡방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예. 저는 뭐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레스터전, 예, 막판에 막 추가 시간에 베르바인이 맹활약해가지고 역전했었던 그런 경기가 있고 그런 경기 끝나고서는 중계하고 나서도 그 생각 들잖아요. 아, 이런 경기 중계하네. 야, 이런 경기 보신 분들이 진짜 승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끝내거든요. 중계 엔딩 멘트도.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반대에 있는 경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경기 리뷰해야 됩니까? 이 경기는 원래 마요르카 경기가 재미없기도 해요. 재밌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미없다는 거를 마요르카 경기 한두 경기만 보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들 해외파 경기들 보면은 김민재 선수 경기를 제외하고는 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재밌어요라고 말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토트넘 경기도 사실 이게 재미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고 울버햄튼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선수들 나오는 경기 중에 이제 좀 재밌는 경기 보시려면 이제 K리그 울산 전북 이런 거 재밌죠. 그런 경기가 훨씬 재밌지 않나. 일단 시작부터 좀 꼬인 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원래 그 이제 이 엘체라는 지역이 발렌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되게 좋아요. 365일 중에 비 오는 날이 진짜 뭐 한 20일 되나?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살던 그런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날 이제 폭풍우를 동반한 비가 아주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왜요? 하고 봤더니 진짜 비가 그 정도로 많이 오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일단 딜레이는 확정이 됐고 그리고 선수들이 일단 저희가 딱 도착했을 그 시기에는 몸도 못 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일단 시작부터 뭔가 기운이 불길했다. 30분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4시 반에 이제 경기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 4시 경기면 한 3시 55분쯤에 알람 맞춰가지고 그때 이제 컴퓨터 키거나 이제 TV 켜가지고 그때부터 보거든요. 근데 그쯤 일어났는데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잠 중간에 깬 사람 입장에서 이거 진짜 한 30분 버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저는 이제 알람 맞춰놓고 잤다가 일어나서 이제 중계를 갔는데 도착했는데 30분 딜레이 되고 이랬으면 한 30분 더 잘 걸. 맞아. 근데 뭐 더 잘 수는 없잖아. 내가 거기서 그냥 비 오네? 그냥 좀 자다 있다가 이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갑자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야? 최악은 그거죠. 요즘에는 이제 30분을 막 이제 통으로 캐스터 해설이 그냥 경기장 들어가서 때우지는 않네. 그렇지. 근데 예전에 저 막 1시간 때우고 이랬어요. 언제 시작이 될 줄 아예 모르니까 일단 방송은 시작했으니까. 그건 최악이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뭔가 끊겼을 때 그런 경우가 꽤 많았고. 그래서 이날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30분 딜레이가 됐고 경기 내용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요르카가 이날 약간 평소 포메이션이랑은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차이긴 한데 이날 마요르카 중원을 구성했던 게 데갈라레타랑 이드리스 바바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마요르카는 중앙 지역에 3미드를 써요. 그래서 5-3-2 형태가 되는데 이날은 이 더블 볼란테가 이 백스리 앞쪽을 커버를 하고 이강인이 왼쪽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여기에 최전방에 무리키. 그러니까 굳이 이 백스리 형태라고 가정하고 이제 가정이 아니죠. 백스리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서 포메이션을 쭉 보면 3-4-2-1 같은 형태였어요. 공격진이 3명을 포진시킨. 이거는 엘체가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리그에서 유일하게 승이 없는 팀이기도 한데다가 감독이 경질당했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이 떠나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이 이제 경질된
뭐냐면 이 감독이 예전에 알메리아에서 김영규를 라리가에 데뷔시켰던 그래요? 네, 그 감독이에요. 김영규 선수 제가 옛날에 인터뷰할 때 그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감독한테 엄청 고맙다라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엘체를 맡았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경질을 당했고 임시 감독 체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경기 내용 뭐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 경질되고 임시 감독 앉아 있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게 뭐 보르달라스 데려온다는 얘기 있고 파코 로페스 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엘체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거를 아기레 감독도 알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를 좀 많이 배치하는 바바 선수가 지난 바르셀로나전부터 다시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 중원에서 붙박이로 나왔었고 아기레 감독 부임 이후에도 중앙 지역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백스리 이제 백포 상황에서의 뭐 중앙 내려오는 그런 라볼피아나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센터백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자원이라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날 마요르카는 투볼런테로 나왔는데 경기 초반에 찾아온 이 두 번의 찬스를 다 못 살렸던 게 결국 이날 경기 가장 큰 이 무승부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주중 새벽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신 분들이 많다면은 저랑 아마 생각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엘체가 올 시즌 덕의 말대로 시즌 1승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이 경질돼서 좀 부재가 있어서 엘체 상대로 마요르카가 원정이긴 하지만 뭔가 공격 포인트를 좀 많이 기록할 것 같아서 저는 봤거든요. 근데 경기 초반에 이강인 선수가 좀 몇 번 진짜 뭐 입가까지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이 좀 숟가락을 좀 떠줬어요. 근데 거기서 받아먹지 못하더라고요. 일단 이강인 쪽에서의 볼 소유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무리키가 그 옵사이드 라인 깨면서 들어가서 날렸었던 슈팅 바디에 막혔고 피케어전에 그 실축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골 결정력이 좋았더라면 2대0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요르카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랬으면 굉장히 쉬웠을 거고 이따가 무리키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을 하니까 이건 경기 자체가 이제 안 풀리죠. 그러니까 바바가 조금 수비적인 커버나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데갈라레타가 좀 빌드업을 맡아주는 이런 중원의 3-4-2-1이었는데 이강인과 산체스를 좌우 공미로 배치한 메리트를 전혀 못 살렸습니다. 마요르카가. 그래서 이게 산체스 쪽에 사실 볼 소유라 드리블이 되는데 시도는 해요. 시도는 하는데 이게 그렇게 뭐 효율적이냐? 전혀 효율적인 느낌 없었고 이강인 선수 쪽으로 가는 빈도수가 아예 적었습니다. 이날 한번 볼까요? 이강인 선수가 전체 경기 다 따졌을 때도 볼 터치 횟수가 47회. 이게 많이 없네. 그리고 이제 풀 경기까지 가서 이런 거지 전반전은 이거보다 더 없었습니다. 터치 횟수도 매우 적었었고 오히려 엘체 쪽에서 되게 간결한 패턴의 측면 역습을 하는 이런 그림이 마요르카를 고전하게 만들었어요. 1차적으로는 볼 소유 시간을 선수 하나하나한테 많이 부여하지 않고 심플하게 툭툭 주고 바로 박스 안쪽으로 볼 전달하는 이런 패턴에 오히려 마요르카가 실점할 뻔한 장면이 많았고 그러니까 엘체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팀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가에고 임시 감독이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전방에서 볼 오래 끌어봤자 우리가 좋을 게 없다. 그리고 엘체가 골 결정력이 엄청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38경기에서 40득점이었고 지지난 시즌에는 38경기에서 34개의 득점을 올렸어요. 경기도 한 골이 안 될 때도 한 골이 안 됐어. 근데 잔류를 했습니다. 엘체가. 그러니까 이 전방에서의 결정력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었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최대한 박스 안쪽으로 공을 많이 보내는 그런 루트를 선택을 했고 경기 템포를 살리고 이 풀어나오는 방식은 오히려 엘체가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하고 위협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경기 보면서 경고도 진짜 경고 정말 많이 나오기도 했고 반칙으로 이제 시간이 지연되고 막 눕는 선수들도 많고 하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엘체가 뭐 더 잘하고 이런 거랑 별개로 굉장히 루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체가 원래 시작은 백포 형태처럼 나오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백슬이었어요. 그래서 이 팔라시오스 선수가 우측 스토퍼였고 호산 선수가 이제 우측 윙백처럼 이제 동선을 좀 가져갔는데 이 경기가 거칠어진 분수령은 루카스 보이의 퇴장입니다. 맞아요. 루카스 보이가 나오고 나서 거의 한 2분 만에 퇴장을 나가거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카지마 선수 퇴장 당한 거 가지고 되게 조명 많이 됐었잖아요. 되게 빠르게 교체 들어오자마자 퇴장 당했었던. 근데 그게 생각나서 저도 중계 중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퇴장을 맞아요. VAR 돌려봤을 때 되게 거친 반칙이었고 스터드 들고 무릎 그냥 다이렉트로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VAR 보자마자 그냥 퇴장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경고가 감독 포함 10장이고요. 와 많다. 그래 이때부터 그러니까 딱 이 포인트예요. 마요르카는 그때가 천재 이루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PK를 하나 더 얻어서 무리키가 이거를 성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리키가 그러니까 하나는 놓치고 하나는 성공을 한 거고. 자, 1대1이 됐습니다. 상대는 10명이에요. 우리는 11명이에요. 물론 원정에 대한 리스크 있죠. 있음에도 이거는 마요르카가 무조건 뒤집었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교체 카드 투입하는 거는 쿠슈미 공격적으로 갔다고 봅니다. 앙헬 로드리게스 들어왔고 그르니에 들어왔고 은디아에 들어왔고 마지막에는 바타글리아나 이 나닐 로드리게스 같은 자원들도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공격 숫자 늘리면서 수비 숫자 줄이고 백포로 마중을 바꾼 거 괜찮다고 봤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상대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엘체가 10명이 뛰었다 뿐이지 박스 안쪽에 이거 수비 숫자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몰아넣으면 크로스 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요르카가. 사실 한 명 퇴장당해서 내려앉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수비 상황에서는 숫자 부족한 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역습이나 공격할 때 숫자가 부족한 게 느껴지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괜찮았다고 보는 거는 한 75분 좀 넘은 시점에 이강인 선수 약간 이제 마크맨이라고 표현해야겠죠. 팔라시오스가 빠집니다. 근데 팔라시오스가 빠르고 커버가 좋다 보니까 이강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팔라시오스 빠지면서 이강인 쪽이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무리키 씨가 퇴장을 당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가던데. 그냥 얼굴을 쳐버리고 퇴장을 당해요. 무리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명이었을 때 우위를 살리지도 못했는데 무리키가 퇴장당한. 그리고 이거 솔직히 무리키 퇴장도 무리키 퇴장인데 그르니에도 퇴장당할 뻔했어요. 맞아요. 저는 가격한 부위가 무릎이냐 엉덩이냐 이 차였다 뿐이지 이거는 그냥 만약에 VAR 보고 일관성 있게 할 거였으면 그러면 저는 이것도 그르니에 위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르카는 이거 보면은 아 우리 이기기 싫어 약간 이래야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상 정말 기회를 무리키 저는 진짜 이 경기를 한 선수가 마요르카 입장에서 안 좋게 좀 지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리키였고 무리키가 뭐 놓친 것도 놓친 건데 그 유리한 상황에서 83분쯤이었을걸요? 그러면은 정규 시간 7분에다가 추가 시간까지 하면 상대가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무리키가 그래도 놓쳐도 얘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마요르카에서 공격진을. 80한 4, 5분 이제 퇴장당했으니까. 그래. 근데 무리키가 너무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진짜 퇴장을 당했고 추후에 경기 무리키 없을 때 마요르카가 과연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할까 이것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앞돈 프라츠 쓰거나 앙헬 로드리게스 뭐 그냥 아예 선발 자원으로 박아가지고 이제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그냥 무리키로 시작해서 무리키로 끝난 겁니다. PK 실축 그리고 1대1 놓친 거 여기에 PK 두 번째는 넣었고 근데 또 수적 우위를 살리면서 충분히 마요르카가 뒤집을 수 있었던 경기를 결국 무리키가 퇴장당하면서 이걸 경기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 많이 할 말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경기도 한두 경기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얘기만 잠깐 해보자면 일단 오늘 경기 번뜩이는 모습은 물론 몇 차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매 경기 이제 저희가 리뷰 거의 하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강인 잘하고 있다. 이강인 선수를 보는 맛은 확실히 있다. 평점도 이강인 선수가 대체로 거의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매 경기. 이강인이 이날 뭐 이제 히트맵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치 자체가 되게 측면 쪽에 쏠려 있었어요. 측면 사이드라인 쪽에. 그러네. 이게 후반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왜? 엘체 10명이고 이거는 크로스 올려서 게임 끝나겠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와이드게 벌리고 오히려 이제 윙백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볼 터치 빈도수도 굉장히 적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킥은 몇 차례 있었지만 그걸 마요르카가 마무리 짓지는 못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계한 덕현이도 너무 고생을 했고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보시면 전 라이브로 보신 분들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이거 어떻게 끝까지 보셨죠? 저는 뭐 추가 시간 9분 나왔습니다. 1이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 경기 선택하신 분들은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